이번 시간은 챕터 7 목표값 찾기 고급 필터 표 서식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먼저 브록파일에서 문제 파일인 챕터 07.xlsx 파일 불러와 주세요. 저는 화면을 이번에도 조금 크게 여러분한테 보이게 잠깐 키워놓도록 할게요. 교재의 내용을 보면은 출력 형태에서 먼저 제1작업 시트에서 B4에서 H12 영역을 복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B4에서 H12까지 블록 설정해 주세요. 단축키로는 컨트롤 C죠. 복사를 해주고요. 제2작업 시트로 가서 B2 셀 가주세요. 그리고 여기에서 붙여넣기라는데요. 우선 교재 설명처럼 B2 셀에서 컨트롤 V 또는 붙여넣기 옵션 이 제일 첫 번째 거 눌러주면 돼요. 그 다음에 옵션 이렇게 또 나타나는데요. 이걸 열어준 다음에 붙여넣기 여기 내용 중에 원본 열너비 유지 이거를 해주면 제1작업 시트처럼 열 너비가 조절된 것 동일하게 이렇게 붙여넣기가 됩니다. 행 높이는 조절하고 싶다면 여러분이 이렇게 행 머리끌 선택한 다음에 적당하게 조절해주면 돼요.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조금 작업이 편하게 하는 방법으로 설명하도록 할게요. 제1작업 시트에서 컨트롤 C로 복사하는 건 동일하고요. 제2작업 시트에서 B2 셀까지 가는 건 동일해요. 그 다음에 홈탭에 붙여넣기 열어주세요. 아래에 이렇게 나타나죠? 그럼 바로 원본 열너비 유지를 하면 붙여넣기가 되면서 원본 열너비도 동일하게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 상태로 그대로 작업을 해도 되고요.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행 높이 조절하고 싶은 셀이 있다면 적당하게 조절해주면 됩니다. 이제 문제 보기에 나오는 조건의 내용들 작성을 해야 되는데요. 실제 시험에서는 현재 보이는 것처럼 제2작업 시트에 내용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교재에서는 아래쪽 그리고 이 B14셀의 조건 그리고 그 아래쪽에도 내용들이 나타나 있는데요. 실제 시험에서는 제2작업 시트는 아무 내용도 보이지 않고 조건 1, 2, 3번 이런 식으로만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2작업 시트는 목표값 찾기, 고급 필터, 표서식 이 세 가지 중에 두 가지가 출제가 됩니다. 예를 들면은 고급 필터와 표서식 또는 목표값 찾기와 고급 필터 또는 고급 필터와 표서식 이런 식으로 두 개만 출제가 된다는 거예요. 저희는 제2작업 시트에서 출제되는 세 가지 내용들 한 번에 같이 연습을 해야 되니까 이번 문제 보기 내용에 있는 것 세 개 한꺼번에 같이 연습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먼저 1번으로 지정되어 있는 목표값 찾기부터 할 텐데요. 현재 이렇게 복사한 것과 그리고 아래쪽에 셀 하나 더 내용 추가해서 목표값 찾기는 완성을 할 거예요. 먼저 B11에서 G11까지 드래그해서 블록 설정해 주세요. 그리고 홈탭에서 맞춤에 있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클릭을 해주세요. 이 셀 안에다 관람인원 전체 평균 내용을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H11셀 여기 선택을 해 놓으세요. 여기에는 이제 제1작업 시트에서처럼 함수를 입력할 거예요. 먼저 equal 입력한 다음에 average 함수 입력을 해주세요. 에버리지 함수에서는 범위만 지정해서 그 범위의 평균을 구해주는 함수인데요. 넘버 1에 해당하는 이 부분만 지정해주면 돼요. 문제지에서는 관람 인원의 전체 평균 구하라고 되어 있죠. 지열에 관람 인원 단위명 써 있는 것. 여기 G3에서 G10까지 이렇게 블록 설정해 주고요. 그 다음에 닫는 괄호 한 다음에 엔터키 누르면 그 값인 33,341이 평균으로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11행의 표로 이렇게 드래그해서 선택을 해 놓으세요. B11에서 H11까지 선택을 해 놓으면 되고요. 홈탭 글꼴 위에 있는 테두리 열어서 모든 테두리 지정을 해주세요. 선의 굵기는 따로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냥 모든 테두리로 이렇게 보여지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다음 지시가 나와 있죠. 관람인원 전체 평균 현재 33,341인데 이 값이 33,000이 되려면 여기 메소포타미아 삼행에 있죠. 이 전시의 관람 인원이 현재는 12,750인데 이 관람 인원이 몇 명이 되었을 때 관람 인원 전체 평균이 33,000이 될 수 있는지 그 값을 찾는데요. 이것을 목표값 찾기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걸 하도록 할게요. H11셀에 이렇게 선택해 놓고요. 데이터 탭으로 가주세요. 그리고 예측이라는 항목이 있죠. 여기에서 가상 분석.
현재는 없는 거기 때문에 가상으로 목표값을 찾아보는 건데요. 메뉴가 나와 있죠? 목표값 찾기 눌러주세요. 그러면 현재 H11셀 선택되어 있던 게 바로 수식셀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제 찾는 값, 저희가 찾아야 할 값은 메소포타미아의 관람 인원, 이게 몇 명으로 돼야 되는지 문제의 지시에서는 34,000으로 그렇게 지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34000 이렇게 34,000을 입력하세요. 그 다음 셀, 값을 바꿀 셀, 여기는 메소포타미아의 관람 인원이 몇 명이 돼야 되는지 그거니까 이 셀이 바뀌어야 되겠죠. 그래서 G3 셀을 선택을 해 놓으면 이렇게 자동으로 $치, $3 이렇게 입력이 되어 나타납니다. 이제 확인을 누르면 목표값 34,000, 현재값 34,000 해서 목표값 찾기를 찾았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확인 누르고 바로 보도록 할게요. H11셀에 34,000으로 목표값 찾았죠? 그리고 G3 셀에 있는 값도 18,020명으로 값이 바뀌었습니다. 목표값 찾기 전에는 12,750이었고 목표값을 찾으면 18,020명으로 인원이 더 많이 들어와야 된다. 이런 식으로 목표값 찾기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2번에 고급 필터 해보도록 할게요. 조건의 내용을 보면은 전시 코드가 B로 시작하거나 관람 인원 단위명이 5만 이상인 자료, 먼저 이렇게 잘라서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검색된 자료의 전시 코드, 전시 구분, 관람 인원 단위명, 전시 기간, 이 데이터만 추출하시오. 이렇게 잘라서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앞쪽에 있는 첫 번째 내용, 전시 코드가 대문자 B로 시작하거나 그리고 그 뒤에 관람 인원 단위명이 5만 이상인 자료, 이걸 찾으라고 되어 있는데요. 먼저 전시 코드라고 써 있는 셀을 클릭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관람 인원 단위명 써 있는 셀 클릭을 해줘야 되는데요. 서로 떨어져 있죠? 그래서 컨트롤 키 누르고 G2 셀을 같이 클릭을 해주세요. 두 개 셀이 같이 선택되었으니까요. 컨트롤 C 키 눌러서 복사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조건에 보면은 조건 범위에서 B14셀부터 입력하십시오 되어 있죠. 그러면 B14셀 선택을 해놓고요.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해주세요. 그러면 전시코드 관람 인원 이렇게 붙여넣기 해서 나타나죠. 그러면 이제 이 아래쪽에 전시코드의 조건을 먼저 지정을 해주면 되는데요. B15셀에 놓아두고 대문자 B를 입력을 해주세요. 그 다음 여기서 이렇게 끝나면 전시 코드가 B인 코드 이렇게만 되거든요. 제가 화면을 잠깐 키우고 보도록 할게요. 전시 코드가 대문자 B로 시작하는 모든 글자, 그런 의미가 되려면 별표 문자, 키보드에선 숫자 8 위에 코드가 있을 거예요. 이걸 입력을 해줘야지 대문자 B로 시작하는 모든 글자, 이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관람 인원 단위명, 이거에 대한 조건을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고급 필터에서 조건 지정할 때 여러분이 알아두어야 할 게 있습니다. AND 조건과 OR 조건인데요. AND 조건이라는 건 영어로 AND, 그리고라는 의미죠. 그래서 무엇이고 또는 무엇이면서 이렇게 조건이 앞에 조건과 뒤에 조건이 연결되어 있다면 AND 조건이에요. 그리고 OR 조건이 있는데요. 이거는 또는이죠. 무엇이거나 이런 의미가 되는데요. 이건 어떤 거냐면 저희 이번에 출제되어 있는 문제를 잘 보세요. 전시 코드가 B로 시작하거나 관람 인원 단위명이 5,000 이상인 자료, 이렇게 한다면 앞에 조건과 뒤에 조건 두 가지가 모두 만족해야 되나요? 아니면은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되나요? 무엇하거나 무엇이거나 이렇게 앞에 조건과 뒤에 조건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둘 중에 하나만 조건이 맞아도 된다, 이런 의미가 돼서 이거는 OR 조건에 해당합니다. 만약에 전시 코드가 B로 시작하고 관람 인원이 5만 이상인 자료 이렇게 했다면 이거는 무엇이고 이렇게 지정되었죠. 앞에 조건이 맞아야 되고 뒤에 조건도 맞아야 돼요. 이런 경우에는 AND 조건이에요.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은 AND 조건인 경우에는 앞에 조건과 뒤에 조건 두 개가 다 만족해야 되죠. 그런 경우에는 앞에 조건을 쓰는 B15셀 옆에 C15셀에다가 뒤에 조건을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하지만 OR 조건인 경우에는 앞에 조건을 B15에 썼죠. 그러면 옆에 있는 C15셀은 내용을 비워두고요. 그 아래쪽으로 이동시켜 놔야 돼요. 그러면 OR 조건이 됩니다. AND 조건은 같은 행의 입력, OR 조건은 앞에 조건은 위쪽 행, 그리고 뒤쪽의 조건은
아래쪽 행에 입력을 해야 된다. 이것을 기억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관람 인원이 5만 이상인 이걸 C16셀에 입력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관람 인원이 5만 이상이다면은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하면은 이상이라는 의미가 되죠. 그러면 크거나 같다를 이렇게 입력하고요. 그리고 5만 이렇게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엔터키 누르거나 다른 셀 클릭하면 이제 조건은 모두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복사 위치라고 조건에 나와 있는데요. B18셀의 내용을 붙여넣기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고급 필터에서 조건을 지정하는 것까지는 됐고요. 그 뒤에 잘라서 다시 봐야 되는 부분이 있었죠. 전시코드, 전시구분, 관람인원 단위명, 전시기간, 데이터만 추출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B에서 H까지 이 모든 데이터를 추출하라고 하면 여기는 따로 복사할 필요 없고요. 그냥 B18셀에 이렇게 놓고 고급 필터를 실행하면 되는데요. 저희는 필요한 데이터만 B18행에 나오게 해야 되기 때문에 따로 여기 복사했던 것처럼 여기 다시 한번 선택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처음 선택할 때는 컨트롤 키 누르지 않죠. 전시 코드 이렇게 선택해 놓고요. 이제 컨트롤 키 눌러주세요. 전시 구분 클릭해서 D2셀 선택, 그대로 컨트롤 키 계속 누른 상태로 G2셀 관람인원 단위명 선택, 그 옆에 전시기간 이것도 선택을 해주세요. 여기는 선택할 때 클릭, 컨트롤 키 누르고 여기는 이렇게 드래그해도 상관없습니다. 둘 다 같이 선택되는 거니까요. 그 다음 이제 컨트롤 C로 복사를 해주세요. 단축키로만 하면 되는데 여러분이 혼동되지 않게 저는 바로가기 메뉴에서도 같이 이렇게 수행을 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편한 기능으로 사용하세요. 컨트롤 C나 바로가기 메뉴 중에 빠르게 할 수 있는 기능 사용하면 됩니다. 이제 복사의 위치인 B18셀에 이렇게 놓아주세요. 그 다음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해주세요. 그러면 14행에 나온 것처럼 방금 전에 4개 복사한 게 이렇게 연달아서 붙여서 나타나죠. 이제 여기 블럭 설정되어 있는데요. 윗셀로 가주세요. B2에서 H10까지를 블럭 설정해 주세요. 만약에 커서를 이렇게 아무 곳이나 놓은 상태로 작업을 한다면 고급 필터 기능은 데이터 탭에 정렬 및 필터에서 고급이라는 것 실행하면 되는데요. 그대로 이렇게 아무 곳에나 셀 하나 선택해 놓고 고급 필터 실행해 볼게요. 목록 범위가 B2에서 H11까지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되어 있다면 기본 데이터인 10행까지가 아니고 11행까지 같이 선택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교재 설명 있는 것처럼 B2에서부터 H10까지를 블럭 설정해 주세요. 그 다음에 데이터 탭 정렬 및 필터에 고급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목록 범위는 B2에서 H10으로 이렇게 절대 참조 주소로 지정되어 나타납니다. 다음으로는 조건 범위가 나타나죠. 여기에 클릭을 해 놓으세요. 조건은 5어 조건으로 지정한 거 있죠. B14에서 C16까지 이렇게 선택해 놓으면 돼요. 다음으로 복사 위치가 나오는데 클릭해도 선택할 수가 없죠. 현재 위에 결과 보면은 현재 위치에 필터로 되어 있는데요. 이 상태로 하면 블록 설정되어 있는 이 셀 여기에 고급 필터한 게 나타나 버리고 기존 데이터가 사라져요. 그러면 시험에서는 무조건 감점이에요. 그래서 결과를 다른 장소의 복사로 선택을 해 놓아야 합니다. 그럼 이제 복사 위치 선택할 수 있죠? 여기에 클릭을 해 놓으세요. 커서가 보이면 전시 코드에서 전시 기간까지 이 4개 셀을 드래그해서 선택해 놓으세요. 만약에 문제 조건에서 이렇게 일부 데이터만 추출하라는 지시가 없고 그냥 데이터 추출하시오 이렇게만 되어 있다면 B2에서 H2까지 이 7가지 내용을 모두 18행에 출력하라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B18셀 클릭만 해 놓으면 됩니다. 이렇게 드래그해서 선택해 놓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저희는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확인을 누를 건데요. 여기 동일한 레코드는 하나만, 기본은 체크 안 되어 있습니다. 체크되어 있다면 반드시 체크 해제를 해 놓으세요.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 이제 아래쪽에 데이터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다음에 조건 보면은 3번에 표 서식이 나와 있죠. 고급 필터의 결과 셀, 이 셀을 말하는 건데요. 이렇게 먼저 드래그 선택해 놓고 작업 설명하도록 할게요. 여기를 채우기 없음으로 설정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메뉴에서 홈 탭 가주세요. 그리고 글꼴 탭에 채우기 하는 것 있습니다. 여기에서 채우기 없음을 클릭해 선택하세요. 색상이 없어진 거 보이죠? 그대로 블록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시 홈 탭에 스타일에 표 서식이 있죠? 이걸 열어주세요. 그 다음에 맨 첫 번째 것 밝게 있고요. 중간 있고 어둡게가 있는데요.
맨 첫 번째 건 표 스타일 밝게 1 써있고 그 옆에는 표 스타일 밝게 2 이렇게 써있죠. 앞쪽에 있는 색상은 무시하고 뒤쪽에 있는 표 스타일 밝게 이런 것만 보면 돼요. 그러면 아래 중간으로 가면 표 스타일 보통 1 나오죠. 그러면 일곱 번째로 옆으로 이동을 해보면 표 스타일 보통 7이 보이죠. 이것을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대화 상자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다른 것 모두 보지 말고요. 그냥 그대로 확인 눌러주면 돼요. 그러면 현재 보이는 것처럼 바뀌어 나타났는데요. 테이블 디자인이라는 탭이 새로 나타났죠. 표 스타일 옵션에 머리끄랭, 줄무늬행 무조건 체크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필터 단추라는 게 체크되어 있는데요. 필터 단추가 체크 해제되면 이렇게 18행에서 아래쪽으로 목록 열 수 있는 이게 사라져 보입니다. 이거는 따로 지시가 없지만 그냥 체크되어 있는 상태로 놓아두면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반드시 머리끄랭 체크되어 있어야 하고요. 줄무늬행도 체크 해제하면 바뀌어버리기 때문에요. 체크되어 있는 상태로 놓아두면 됩니다. 그리고 테두리 굵기는 전혀 신경 쓰지 마세요. B14에 C16 여기도 테두리 지정 같은 건 전혀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면 제2작업 시트에선 먼저 세 가지에 대해서 작업 완료를 했고요. 제2작업 시트에서 작성해야 되는 기능 세 가지 모두 공부를 했습니다. 제3작업 시트는 먼저 정렬 및 부분합이 있고요. 그리고 피벗 테이블이라는 게 있는데요. 두 가지 모두 제2작업 시트하고는 다르게 출력 형태가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지에서는 출력 형태 그대로 나타내도록 조건을 보고 작성을 해야 합니다. 먼저 이번 챕터의 파일인 챕터 08 이 파일을 불러와 주세요. 그리고 문제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먼저 출력 형태 이걸 만들기 위해서 원본 데이터를 제3작업 시트로 붙여넣기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B4에서부터 H12까지를 선택해서 블록 설정 그리고 컨트롤 C로 복사를 해주세요. 제3작업 시트로 가서 B2 셀 선택을 해 놓으세요. 빠르게 작업하는 것 바로 홈탭에 붙여넣기 열어서 하면 된다고 했죠. 붙여넣기의 두 번째 있는 가운데 이 아이콘 원본 열너비 유지 선택을 해 놓으세요. 높이는 조절 필요하다면 이렇게 행 머리글에서 잡고 조절해도 되는데요. 이것까지 불필요하게 여러분이 시험 시간에 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붙여넣기 한 다음에 여러분은 작업 파일을 먼저 저장을 한번 해주세요. 시험장에서는 바로 그냥 저장하기 여기 위에 아이콘 누르거나 단축키 컨트롤 S키를 왼손으로 눌러주면 되는데요. 여러분은 연습하고 있으니까요. 이 파일을 그냥 다른 폴더에 저장을 해주세요. 조건을 보면은 1번, 2번, 3번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1번의 부분합에 대해서 조건이 나와 있죠. 출력 형태처럼 정렬하라 이게 첫 번째고요. 다시 전시명의 개수를 구해라. 이게 두 번째고 관람인원 단위명의 평균을 구해라. 이게 세 번째예요. 그리고 개요를 지워라. 이게 네 번째고요. 나머지 사항은 출력 형태 맞게 작성해라. 이게 다섯 번째 조건이 되는데요. 이제 부분합을 위해서 첫 번째 것 정렬하는 것부터 보도록 할게요. 문제지에서는 출력 형태를 보고 정렬을 어느 열을 기준으로 하는지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D열을 보면은 전시 구분이라고 나와 있죠. 여기만 데이터가 지난 글자로 추가로 나타나 있고요. 다른 쪽은 나타나 있어도 지난 글자가 아니죠. 그래서 D열을 기준으로 정렬한다. 그렇게 여러분이 알면 돼요. 그러면 D2 셀, 이 레이블에다가 클릭을 해서 셀 선택을 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정렬은 데이터 탭에 여기서 할 수 있는데요. 정렬 및 필터에서 정렬 옆에 기역, 히읗 이거는 오름차순이죠. 그리고 히읗, 기역 이거는 내림차순이에요. 그러면 영어 같은 경우에 A, B, C, D 이 순서 이게 오름차순이고요. 반대로 지정하는 건 내림차순이 됩니다. 숫자 같은 경우에는 0, 1, 2, 3, 4 이 순서가 오름차순 그리고 반대가 내림차순이 돼요. 그러면 문제지에서 특별 평균, 특별 개수 이렇게 써있는 내용들 빼고요. 이 기본 데이터 보여지는 거 있죠. 제일 먼저 특별이라고 티읕이 먼저 나오고 있고요. 그 아래쪽에는 상설에서 첫 번째 자음 시옷이 나타나고 있죠. 그 다음엔 외부라고 해서 이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외부라고 해서 첫 번째 자음 이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티읕, 시옷, 이응 이 순서면은 정렬이 오름차순 했을 경우에 시옷, 이응, 티읕 이렇게 첫 자음이 정렬되어서 상설, 외부, 특별 이렇게 나오고요. 내림차순 했을 경우에는 티읕, 이응, 시옷 해서 출력 형태하고는 정렬이 맞지 않죠. 이 두 개 모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경우에는 여기 보여지는 것으로 정렬하는 게 아니고 정렬 써 있는 것 이것을 클릭을 해줘야 합니다. 그러면 정렬 대화상자 나타나는데요.
세로 막대형의 정렬 기준, 이거는 저희가 선택했던 전시 구분, 이게 선택되어 있으면 됩니다. 다른 것으로 되어 있다면 이렇게 열어서 전시 구분 선택을 해 놓으면 되고요. 이제 정렬, 이것을 목록을 열어주세요. 사용자 지정 목록이 있죠. 이렇게 한 다음에 제일 아래쪽으로 가도 특별, 상설, 외부 써 있는 게 없죠. 그래서 여기에 직접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특별 입력을 해주고요. 엔터키 누르고 상설 입력을 해주고 엔터키 누르고 외부 입력을 해주세요. 더 이상 엔터키 누를 필요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추가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사용자 지정 목록 아래에 이렇게 추가됐죠? 그러면 이제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정렬에도 이렇게 방금 입력한 것 특별, 상설, 외부 순으로 지정되어 나타나죠? 이제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D열의 3행에서 10행까지 보면은 특별, 상설, 외부 이 순서로 정렬되어 나타납니다. 그러면 D2셀 그냥 이 상태에서 선택되어 있는 상태로 바로 다음 작업하면 되는데요. 전시명의 개수를 먼저 구해야 되겠죠. 데이터 탭의 오른쪽 끝으로 가면 부분합이라고 써 있어요. 이것을 클릭을 해주세요. 그룹할 항목은 저희가 정렬한 전시 구분으로 변경해주면 돼요. 사용할 함수는 먼저 저희는 개수를 구해야 되죠. 그래서 개수로 선택을 해주세요. 아래에서는 제일 아래 게 선택되어 있을 거예요. 체크를 해제를 해주세요. 다른 게 체크되어 있더라도 모두 체크 해제를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전시명의 개수를 구하죠. 그러면 여기에선 전시명을 체크해 주세요. 그러면 전시명의 개수를 구해라.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아래에서는 새로운 값으로 대치는 체크를 해 놓으세요. 그리고 아래쪽에 데이터 아래 요약 표시, 이게 체크되어 있어야지 출력 형태 보여지는 굵은 글자로 보이는 행 있죠? 그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룹 사이에서 페이지 나누기, 이건 체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로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출력 형태처럼 특별 개수, 상설 개수, 외부 개수, 전체 개수, 이게 먼저 나타나고요. 왼쪽에도 이런 이상하게 나타나는데요. 이거는 조건의 두 번째에 있는 개요, 지우시오 이거예요. 이거는 관람 인원의 평균 먼저 구하고 작업하도록 할게요. 커서 그대로 있는 상태 D2에 놓아두고 다시 한번 부분합을 클릭을 해주세요. 이번에도 그룹할 항목은 전시 구분, 사용할 함수를 바꿀게요. 관람 인원의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 전시명은 체크 해제, 관람 인원 단위명 써있는 여기를 체크하세요. 그리고 현재 전시명의 개수 구해진 상태니까요. 새로운 값으로 바꾸면 안 되겠죠? 그래서 새로운 값으로 대치는 체크 해제를 하세요. 그리고 바로 확인을 누르면 개수 위에 평균 이렇게 나타납니다. 먼저 구한 개수가 아래쪽에 나타나고 그 다음 구한 평균이 위쪽에 나타나죠. 그러면 값들이 모두 동일하게 나타난 것 출력 형태하고 확인을 해주세요. 만약에 값이 잘못되었다면 부분합을 할 때 또는 전시 구분해서 정렬 처음 할 때 잘못 지정한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되돌리기 돌이킬 수 없다면 이 행을 모두 다 삭제한 후에 처음부터 다시 제1작업 시트에서 복사해서 B2셀에 붙여넣기 하는 것부터 다시 한번 해서 작업을 해줘야 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문제가 없으니까 바로 2번 개요 지우기 하도록 할게요. 데이터의 오른쪽 부분합 왼쪽에 그룹 해제 있는데요. 저희는 개요 지우기라고 나타나죠. 여기가 MS 오피스 버전에 따라서 개요가 아닌 윤곽 지우기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두 개 다 같은 기능이니까요. 이것을 지우기 해주면 돼요. 이제 나머지 사항은 출력 형태에 맞게 작성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현재 문제지에서는 이만큼만 나오고 있는데요. 뒤쪽에 기출문제 따라하기나 모의고사나 기출문제 보면은 조금 다르게 데이터들이 굵은 표시 파란색 글자로 보여지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은 현재 문제에서는 보이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조건에도 없죠. 그거는 나중에 뒤쪽에서 다시 공부할 때 동영상 강의에서 추가로 설명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다음 챕터에 있는 피벗 테이블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불러올 파일 있죠? 문제 파일, 챕터 공구 파일 불러와 주세요. 피벗 테이블도 제3작업 시트에서 작업하는 내용인데요. 출력 형태가 보여지고 조건이 보여집니다. 출력 형태에는 피벗 테이블의 모양 나오는데요. 조건의 1, 2, 3, 4 여기에는 행과 열이 어느 것인지 명확하게 써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출력 형태를 보고 만들어야 되는데요. 먼저 제1작업 시트를 이용해서 제3작업 시트에 붙여넣기 하라는 조건은 따로 없습니다. 시험장에서 제2작업 시트를 작업했다면 B4에서 H12셀까지 이렇게 선택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피벗 테이블을 만드는 것은 복사 붙여넣기가 아니고요. 삽입 메뉴 가주세요.
그리고 제일 왼쪽에 표에서 피벗 테이블 써 있죠. 그 위에 아이콘 이걸 클릭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표 또는 범위의 피벗 테이블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여기에서는 기존 워크시트 이거를 체크하세요. 그리고 위치 커서가 이렇게 깜빡이고 있는데요. 바로 제3작업 시트로 가주세요. 그 다음에 출력 형태를 보면은 표처럼 보여지는 부분이 색깔이 B2에서부터 시작하고 있죠. 그래서 B2 셀을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위치에 자동으로 제3작업 느낌표 $B, $2 이렇게 나타나죠. 이제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제 제3작업 시트에 피벗 테이블을 만들 수 있게 왼쪽에 이렇게 나타나고요. 오른쪽에는 피벗 테이블 필드가 나타납니다. 이제 출력 형태를 보고서 행과 열이 어떤 데이터를 사용하는지 봐야 돼요. 그래서 출력 형태에서 사행에 보면은 전시 시작일 써 있고요. 그 아래 5, 6, 7행에 보면은 5월, 6월, 7월 이렇게 써 있죠. 그래서 전시 시작일은 행 단위로 지정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오른쪽에 피벗 테이블 필드 가주세요. 여기에서 전시 시작일 써 있는 것 있죠? 마우스로 클릭해서 쭉 드래그해서 아래쪽에 행 써 있는 곳에 여기다 가져다 놓으세요. 그러면 위에 3개 체크되어 나타나는데 체크 3개 왜 나타났는지 그거는 따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5월, 6월, 7월 써 있는데 더하기 표시가 이렇게 나타나서 10일, 12일 이런 식으로 추가로 일이 나타나기 때문에 체크되어 있는 게 일과 개월 추가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행 지정했으니까 열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되겠죠. C열에 C2에 보면은 전시 구분 써 있고 그 옆으로 가서 보면은 외부, 특별, 상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1작업 시트의 원본 셀에 보면은 D열의 전시 구분이 상설이냐 외부냐 특별이냐 이 3개 데이터가 나타나 있죠. 그래서 전시 구분은 열 단위로 지정되어 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전시 구분을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열로 가져다 놓으세요. 그러면 이제 조건의 내용을 추가로 보면 되는데요. 전시명의 개수와 관람 인원 단위명의 평균을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개수를 구하는 전시명을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값으로 가져다 놓으세요. 개수 전시명 나타났죠? 이게 전시명의 개수를 구해라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제 관람인의 단위명 써 있는 것 마우스 클릭을 해주세요. 그리고 역시 동일하게 값으로 가져다 놓으세요. 합계 관람인원 단위명 이렇게 나타나죠? 저희는 평균을 구해야 되죠? 그래서 이것을 클릭을 해주세요. 맨 아래 값 필드 설정 있죠? 이 메뉴 클릭을 해주세요. 대화상자 나타나면 아래의 목록에서 평균을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사용자 지정 이름에 평균 관람 인원까지만 나타나고 있죠? 관람 인원 뒤에 커서를 놓고요. 괄호, 단위, 명, 이 내용을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시트에 보면은 현재 숫자들 나타나 있는데 1000단위 구분기호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표시 형식 눌러주세요. 그리고 숫자를 선택을 해주세요. 현재 숫자가 돈과 관련된 게 아니죠. 몇 명인지를 나타낸 숫자이기 때문에 회계가 아닌 숫자 선택을 한 거고요. 1000단위 구분기호 사용 이거 체크하세요. 소수자릿수 필요 없죠? 0 상태에서 확인 눌러주세요. 표시 형식은 값 필드 설정해서 지정을 할 수도 있고요. 나중에 여기 전체 설정할 때 다시 지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여기 설정할 때 다시 지정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확인을 눌러주세요. 이제 옆에 피벗 테이블 필드 이건 필요 없으니까요. 닫기를 눌러주세요. 나중에 이거 다시 필요하다면 피벗 테이블 분석에 표시해서 필드 목록 이걸 클릭하면 다시 이렇게 피벗 테이블 필드 열어서 작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조건에선 2번, 3번, 4번이 나와 있죠. 먼저 전시 시작일을 그룹화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걸 먼저 해도 되고 나중에 다른 거 먼저 해도 되는데요. 여러분이 출력 형태처럼 보기 편하게 하려면 어느 걸 먼저 해도 상관없습니다. 저희는 먼저 다른 것부터 작업하도록 할게요. 피벗 테이블 분석에 왼쪽에 가면 피벗 테이블 써 있는 그 위에 옵션 있죠? 이것을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여기에선 레이아웃 및 서식 이 탭에 아래쪽에 보면 레이아웃 설정하는 게 있는데요.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 이거는 조건에 3번에 나와 있죠. 이것을 체크하세요. 그리고 3번 조건에 빈 셀은 별표 2개로 표시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아래로 내려가면 빈 셀 표시 체크되어 있고요. 아무것도 안 써 있죠. 그래서 키보드에서 Shift 키 누르고 8번 위에 있는 별표 모양 있죠. 이것을 2개를 입력을 해주세요. 그 다음 확인 누르지 말고요. 요약 및 필터 이 탭으로 가주세요. 여기에는 총 합계 2개 선택되어 있는데요. 조건의 4번에 첫 번째로 나와 있는 게 행의 총 합계는 지우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행총합계 표시 이거 체크를 해제해야 합니다. 이제 옵션에선 더 이상 작업할 게 없어요. 확인을 눌러주세요. 이제 조건 1, 2, 3, 4 중에서 직접적으로 내용 써 있는 것 중엔 전시 시작일을 그룹하는 것 아직 하지 않았죠? 그리고 출력 형태 보여지는 이 내용 수정하지 않았는데요. 여기 먼저 수정하고 아래 전시 시작일 그룹화 하도록 할게요. 비사행은 클릭해서 전시 시작일이라고 입력을 해주세요. 열 레이블 써있는 C2 셀 클릭한 다음에 여기는 띄어쓰기 없이 전시 구분 입력을 해주세요. 그 옆에 특별 상설 외부 이것 정렬하는 건 조금 이따 할게요. 우선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전시 시작일을 정렬하도록 할게요. 여기 B4셀에 내용 입력했다면 아래 B5셀 첫 번째로 나오는 월 있죠? 이걸 선택하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세요. 그리고 그룹이라는 것 있죠? 선택을 해주세요. 출력 형태 보면은 5월, 6월, 7월 그 왼쪽에 더하기 표시 나타나지 않죠? 이 더하기를 열었을 때 몇 월, 며칠 이게 나오고 있었죠? 저희는 일까지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위에선 일 선택되어 있는 것 클릭해서 없애버리세요. 월만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출력 형태 보이는 것처럼 더하기 표시 없고요. 5월, 6월, 7월 이렇게 나타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열 정렬할 건데요. 전시 구분 이렇게 열었을 때 보면은 텍스트 오름차순 정렬, 텍스트 내림차순 정렬이 있어서 이렇게 선택하면 특별, 상설, 외부 나타나고요. 내림차순을 선택하면 외부, 상설, 특별 이렇게 나타나요. 그런데 저희는 정렬이 출력 형태처럼 하려면 외부, 특별, 상설 이렇게 나타나야 되죠. 그래서 외부가 맨 앞으로 이동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거는 수작업으로 정렬 위치를 지정해야 되는데요. 외부라고 써있는 H3셀 이렇게 선택하세요. 그리고 마우스 포인터가 화살표 아래쪽 향하게 되어 있는데요. 마우스를 오른쪽으로 가져가서 H열과 I열의 구분, 이 테두리로 가져가면 마우스 포인터의 상하 좌우 화살표가 나타나죠. 그러면 이 상태로 마우스를 드래그해서 움직이면 커다랗게 I자 모양처럼 보이는 게 생깁니다. 그러면 이렇게 마우스를 더 움직여서 특별에 써있는 왼쪽, 그러니까 B와 C 사이 여기에다가 마우스를 드래그해서 이제 마우스를 놓아주세요. 그러면 출력 형태하고 동일하게 외부, 특별, 상설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출력 형태를 보고서 제대로 맞춰져 있는지 확인을 해줘야 돼요. 열 너비 조절 필요하다면 그거는 여러분이 알아서 적당하게 열 머리글에서 조절해주면 돼요. 필요 없다면 글자가 모두 가려져 보이지 않는다면 이것까지는 따로 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들 정렬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현재 B열의 데이터들 따로 정렬이 필요 없죠. 여기 C열에서 H열까지 이 데이터들 보면은 숫자 오른쪽 정렬되어 있는데요. 이 아스테리스크 문자 여기는 가운데 정렬로 보여야 되는데 왼쪽 정렬 또는 양쪽 정렬 이것처럼 왼쪽에 붙어 있죠. 이것들을 가운데 정렬로 보이게 해야 되는데요. 두 개 셀 선택 그리고 컨트롤 키 누르고 그 다음에 다른 셀도 아스테리스크 문자가 보이는 곳 컨트롤 키 눌러서 이렇게 추가로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는 가운데 맞춤을 지정을 해주면 그리고 블록 설정 해제하고 보면은 출력 형태하고 동일하게 모두 나타나고 있죠. 그러면 조건 1에서 4까지 모두 완료했고요. 출력 형태 맞게 모두 작성한 것 확인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이건 이제 파일 저장을 해주고 다음 작업으로 넘어가면 돼요.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